공수에 의해서 네. 그 색깔이 꼭 초록색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화투 공수에 의해서 그 색깔에 맞춰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지금부터 그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예. 수 있다라는 얘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초록색이니까 누구나 나한테 좋아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나한테 좋은 날짜를 이제부터 이제 택일하는 방법을 해드릴 거라는 거지. 여기 보면 달의 위상 이렇게 있어요. 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달의 위상을 봐라. 그런데 우리가 택일을 할 때 모든 택일은 보름 전에 해요. 보름 전에. 그러면 우리 지금 안드로이드 폰에는 요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요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너무 편해. 그런데 아이폰 선생님은 알아서 보세요. 달력을 보면 돼. 달력에 그 표시가 또 되어 있어. 거기에 날짜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적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택일은 보름 전에 해라. 그러면 우리 음력으로 그 달의 14일 전에 택일하면 돼요. 14일 전에. 그러면 초승 1월 1일부터 해서 왜? 태양빛이 들어올 때 나한테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일을 할 수 있는 날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은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하잖아. 그리고 또 하나만 보는 게, 이 달만 보는 게 아니고 달도 14일 전에 해야 되고 또 뭐를 봐요? 그 별자리를 또 봐야 하잖아요. 나하고 사인이 맞는지도 봐야 되고 이런 거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몇 개월 전에 택일을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갑자기 택일해서 하려고 한다. 그 날짜가 안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하늘의 계시가 너 해라 해서 좋은 날짜가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날짜가 안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걸 여기 보는 거예요. 근데 보름날은 워낙이 지금 에너지가 팽창되어 있잖아요. 강하기 때문에 이날 그 보름 때는 내 달이라는 게 뭐냐? 내 감성이에요. 감정에 의해서 하는데 이날은 내 감정이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정이 높아져가지고 이성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 이 보름달에. 그럼 보름달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뭐 그런 것도 또 이제 저기 경범죄 같은 경우는 뭐 해준 나라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냥 풀어준다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날 전에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래도 이 15일이 지나서 15일 날은 말고 지금 우리 저기로 보면 현재 아이루나로 보면 우리는 어제가 보름이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오늘이 보름 풀문으로 되어 있어요. 풀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보다는 내일 택일이 훨씬 좋겠죠. 그러면 내일 택일이 만약에 그래도 나는 이번 달 안에 해야 돼. 그러면 하얀달 전에 하면 좋아요. 네, 하얀달 전. 그런데 금음으로 가는 거는 달이 거의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니까 이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퍼스트 쿼터, 그 다음에 풀문, 라스트 쿼터, 그 다음에 퍼스트 쿼터, 라스트 쿼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 그 발사믹 문이라고 해서 그 달이 없어지는 시점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때는 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만. 그러면 최소한 하연 전에는 해야 된다. 그렇죠. 하연 전에. 하연달 전에 하는데 그래도 좋을 때는 14일 전에 해라. 14일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이쪽에. 그럼 이제 금은 완전히 다크문일 때 그때는 하지 말아야겠죠. 우리 보면 여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여기 이 시점이 겨울, 인생의 주기로 보면 겨울 시점이고 계절로 보면 또 겨울 시점이 되는 거지. 이때 뭐를 하면은 되겠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게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데 일상생활을 그거에다 적용해버리면 생활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일만 해라. 이때는 중요치 않은 일은 그냥 하지 말고. 보이드 오브 코어스라고 해서 달의 길이 끊길 때의 현상이라고 해서 이게 있거든요. 보이드라는 뜻이 뭔지 요거를 보는 거예요. 보이드 오브 코어스. 우주와 자연의 변화에 민감했던 고대인들은 달의 운행이 비교적 관찰하기 쉽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그것에만 의존하는 아주 초보적인 아스트롤로지도 일상생활에 잘 활용했었다. 그 방법은 현대적인 복잡한 어스트롤로지 이론의 측면에서 보자면 유치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매우 유용하다. 달의 운행과 관련하여 어스트롤로지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현상은 의외로 많다. 달의 위상이나 달이 머물고 있는 별자리, 달이 다른 별들과 이루는 각도 등이 그렇다. 어느 정도 관찰의 기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약 이틀 간격으로 달이 그 다음 별자리로 진입해 들어갈 때마다 세상의 새 분위기가 조성되고 사람들의 행동에도 그것이 반영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고대인들 예전에 초보적인 거는 우리 실제로 요거 아까 아이루나를 안 봐도 요즘에 달이 차오르면 그 저기 바닷물이 넘칠 거다. 아니면은 그런 그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갈 때 어디로 가야 된다. 요런 것들을 다 달을 보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파종,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야 된다. 이 시기에는 우리 24절기라고 있죠. 언제는 그 씨앗을 뿌리고 언제는 그 저기 파종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엄마는 또 된장 담을 때 말날에만 해야 된다. 이런 날짜가 그게 누군가에서 배워서가 아니고 예전부터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초보적인 거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의해서 그게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나왔던 건데 우리는 이제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고 아 이때는 좋구나 안 좋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걸 안 보고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이거를 활용했던 분이 누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 저기 바다의 물때를 보고 공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다 이순신 장군 되게 잘 활용을 하셨죠. 그런 부분들이 요게 있었다. 그러면 달을 가지고 하는데 정말 태기를 할 때는요 달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태기를 할 때 중요한 날짜 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 이틀 반 간격으로 저기 별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틀 반 간격으로 내 내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이 약이라는 말 있죠. 오늘은 양자리 날이어가지고 뭐를 열정적으로 했어. 그런데 또 화도 나니까 싸움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옆에 있기만 하면 싸울 기세로 있어. 그런데 한 이틀쯤 지나니까 황소 자리로 바뀌었어.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도 바뀐다라는 거지. 바뀌어서 내 내면이 바뀌니까 안정도 되고 열정적이기도 하고 내가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집안 청소하고 싶기도 하고 다 이게 이틀 간격으로 달이 바뀌어서 내 내면이 바뀌어서 그렇게 나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리의 빨간색의 무드가 이제 그 다음 이틀 반이 지나면 초록색의 황소자리 무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또 이틀 반 지나면 노란색의 쌍둥이 자리 무드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무드가 한 달 안에서도 바뀐다라는 거지. 그러면 또 큰 틀로 보면 우리 인생도 주기로 또 나뉘어요. 또 여기에서. 그래서 달 보는 게 태어났을 때 내 달. 아까 얘기했죠. 나의 어린 시절 양육 방식, 내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거, 요건 순수한 개인적인 거고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세상의 무드가 어떻게 흐를 건지, 이 세상의 무드가 나한테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또 30년 운 때 달을 보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중급반에서. 그러면 나의 큰 틀의 흐름, 30년 운 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평생 살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거의 3번밖에 안 온다라는 거예요. 30년씩 주기를. 그럼 60년이죠. 아니, 그렇죠. 90년이잖아. 이 큰 흐름도 달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개의 달을 볼 게 있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 현재까지 2개를 보는 거예요. 왜? 네이탈 차트에 내 달. 그리고 트랜짓 차트에 지금 현재 요거. 트랜짓의 현재 세상의 무드를 가지고 내가 택이라는 거. 요거를 보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하는 거는요, 나의 감정하고 내 정서적인 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흐름이 이러니까. 그거를 이틀 간격으로, 약 이틀 간격으로 변화를 준다. 그 말을 여기서 하는 거죠. 또한 세 달이 뜰 때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보름달에 가서 그것이 무르익는 것을 보며 달이 기울어가는 동안 상황을 평가하고 결말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보이드 오브 코스라고 하는 개념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달이 최종적으로 어떤 행성이든지 어스펙트, 각도를 이룬 뒤 다음 별자리를 진입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렇게 있는데, 세 달이 뜰 때 계획을 해요. 모든 사람이 한 달 계획으로 해가지고 한 달 실적으로 가는 사람 있죠. 그럼 한 달 실적으로 가는 사람은 보름에 나는 마지막 가서 뭐를 해야겠다가 아니고, 처음 이제 지금이 이제는 보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앞전에 했던 거가 결실을 맺을 때예요. 그 결실을 맺어야 돼. 지금부터 약 일주일간 결실을 맺어야 그 다음 성과가 있고, 그럼 그 나머지 일주일을 좀 편안하게 보내는데,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내가 초승에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할 때도 실적이,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다. 그럼 영업사원이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에너지가 맞는 날 가면 그 사람하고 말이 잘 돼요. 그런데 그게 초승에 가면 이 사람이 그 달 안에, 오늘 만나서 오늘 결정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결정을 내릴 때 이제 초승에 만났는데, 그럼 언제까지 하자라고 하면 하얀 달 오기 전에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실컷 띠까띠까띠까 놀아.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좀 이따 쉬었다가 또 해야지라고 하면 일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의 행성과 각도, 이 각도를 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고요. 이 시간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피하거나 적절히 이용하면 일의 성패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좋은 말이죠. 이거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보이드는 당신의 개인적인 운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달 아래 살아 움직이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함께 작용한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다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면서 거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그 영향력을 더 의식할 수 있다. 달의 본능과 습관 및 무의식 세계의 에너지를 주관한다. 오히려 이게 지금 물의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요거에 굉장히 민감할 거예요. 이런 정서적인 게 많이 교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대중과 서민, 부녀자들의 수별이고, 또한 의식주 문제에 비롯되는 모든 사소하고 다양한 일들을 다스린다. 때로 잠시 이런저런 감상에 젖다가 잠시 여유를 내서 커피를 마시고 대화하며 퇴근할 때 술 한 잔이 생각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달의 영향력과 연결된다. 이처럼 별로 중요치도 않고 또 별로 색다르거나 재밌게 여겨지지 않는 사소한 일들이 우리네 일상생활의 주류를 이루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평소에는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지내다가 그런 판에 박힌 일상이 깨질 때에만 거기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것이 바로 보이드 효과와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이드라는 게요, 우리 아까 이게 우리의 개인적인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랬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다
받는 건데, 보이드는 뭐냐면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 메이저 10개의 행성 있죠. 10개 행성 배웠잖아요. 이 10개의 행성과 달이 전혀 각도를 맺지 않은 거예요. 각도를 맺는다는 거는 서로 대화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화하지 않는 시간이 보이드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이드 시간은 이게 보면은 어떨 때는 짧아요. 며칠 전에 지난주 건가 그 보이드가 1분밖에 없었어. 1분에 끝나버린 거예요, 보이드가. 그런데 어떤 거는요 11시간 아니면 23시간 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하루 종일 보이드야. 그러면 그날 우리 이게 뭐냐면 바이오리듬 효과가 있는 거야. 우리 바이오리듬 어떨 때는 뭔지 모르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있죠. 에너지 자체가. 그런데 어떨 때는 기분이 막 너무너무 좋아. 딱 보면은 아 보이드였네, 아니면 보이드가 아니었네,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래서 보이드 시간에는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 운전을 할 때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다. 어떤 선생님이 지난 토요반 수업 끝났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배우고 나서 저기 운전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딱 보는데 신호등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대. 그날이 보이드 시간이었대요. 근데 어떤 차가 확 달려와가지고 다른 차를 딱 박아버리더래. 어머 오늘 보이드인데 딱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게 이제 보이드. 좀 이해 가셨어요? 여기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 요거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활용을 또 잘해야 하잖아요. 이게 의외로 있잖아. 여기서 딱 배우고 나서 시간이 이제 여기 문 앞에 딱 지나가면 오늘 뭐 배웠지? 이래.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이야? 사자자리 날이죠. 사자자리 뭐 하는 날이냐면 노세 젊어서 노세 가서 흥을 즐기는 날이거든. 빨리 오늘 끝나가지고 좀 가서 좀 뭔가 오락을 즐겨야겠다, 누구를 만나서 쇼핑을 해야겠다 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날이니까 좀 에너지가 좀 밖으로 발산되는 날이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저기를 오늘 공부한 게 머릿속에 안 남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의 자리들은 좋죠. 불의 자리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오늘이 또 공부하기 괜찮은 날이에요. 달이 뭔가 창조적인 거를 하는 날이거든요. 사자자리가. 그러니까 요거 전혀 배우지 않은 그런 지금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잘 배워두면 일상생활에서 요긴하게 잘 써요. 이거. 아니 어플로 봐주면 되겠네? 어플로 봐주면 돼요. 근데 어플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태기를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해석이 잘못돼서 태기를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렇죠. 큰일 나지.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초보자 마음으로 계속 하면서 이제 실전에 내가 스스로 대입을 해보고 그거를 해야지. 이제 오늘 여기서 딱 배웠다 해서 나 배웠으니까 나한테 태길 다 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잘못 잡아줬는데 너 태길 잡았는데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나를 실험해보고 맞으면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 실장이 제가 결혼 날짜 제가 잡아줬거든요. 안 실장 결혼을 작년 1월 20일 날인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실화예요. 원래 안 실장이 우리 사무실 안 실장 있잖아요. 안 실장이 9월인가 10월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날짜가 안 나와서 그때 안 나오니까 내가 저기 막 날짜를 보다 보니까 1월달이 괜찮더라고. 그래가지고 1월 20일로 나를 잡아줬어. 그러니까 작년 1월 20일이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근데 이제 이 날짜를 잡고 막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 실장 좀 허리가 좀 약해가지고요 정말 결혼식 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정말 지팡이 짚고 다닐 정도였어. 근데 정말 그 결혼식 있잖아요. 그것도 지팡이 짚고 가야 될 상황인 거야. 그 전날까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좀 힘들어 했거든요. 딱 결혼하는 날 나섰어. 그래가지고 걸어왔어요. 이거 실화. 그래가지고 날짜 괜찮은 날짜 잡아줬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혼 잘해서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이드 활용하는 법.
이제 달림도 29일 동안 12사인을 일주하며 수시로 쉬는 시간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약 이틀에서 이틀 반 간격으로 사인을 바꾸는데 바꾸는 시점에서 쉰다. 전혀 각도를 안 맺는다. 말을 안 하는 거 이렇게. 어떠한 이 달하고 세상의 무드에 있는 달하고 그 다음에 그 태양, 그 달, 수성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하고 이 각도를 맺는다라는 거는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안 하고 휴식을 취한다. 이때는 아무 각도도 안 맺는다. 그거예요. 이것이 인간과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제까지 중요했던 일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새로운 계획과 문제들이 눈앞에 나타난다. 이것은 자동차의 기어가 바뀌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그것에는 톱니바퀴가 맞물리지 않는 상태가 잠시 존재한다. 보이드일 때는 평상시와 달리 진척되지 않은 일들이 있고 그 시간이 지난 후 호전되는 또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이다. 보이드 시간 동안에는 계약서에 날인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중요한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거 오늘 배웠는데 다음에 가가지고요. 보이드 시간에 계약서 쓰면 안 돼요. 어떤 선생님은 이거 실컷 배웠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 깜짝 놀랐어. 보이드 시간에 그것도. 이것을 어길 경우 일이 진척되지 않거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한 일을 다시 해야 하거나 많은 문제점을 낳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다. 행동의 과실과 판단의 오류를 범하기 쉬운 까닭이다. 보이드 시간 중에 여행지로 출발하는 또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 등은 계획이 바뀌거나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행위이다. 보이드 시간 중에 물건을 사게 되면 잘못된 것이 걸리거나 또는 애당초 찾고 있는 것이 아닌 물품을 사게 되기 쉽다. 이날 어디 가요? 보이드 시간에 가면 내가 사려고 한 거 안 사고 다른 물건 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왔는데 그 물건이 하자가 있다든지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소한 실수가 자주 일어나며 모든 일이 지연되고 침체되는 것이 보이드이다. 이 시간에 무언가 일을 해야 한다면 아주 일상적이고 몸에 밴 일만 해라. 내가 그냥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중요치 않은 일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차 마시고 사람들하고 잡담하고 이런 일들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보이드 시간 중에는 사람들이 눈앞에 뻔히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헤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보통 어떤 일을 하는데 알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물건을 어디에 두고 나중에 그것을 찾지 못하여 결국 잃어버린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또 다른 보이드 시간에 그거를 찾게 될 수도 있다. 이거 맞아요. 이 뭐냐면 저희 같이 공부한 선생님이요. 차에다가 물건을 놓고 왔어. 모르고 이제 놓고 온 거지. 그래가지고 차에 놓고 왔는데 보통은 유실물센터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차 종착지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 시간에는 물건이 없대. 이틀 뒤에 전화가 왔대. 물건 있다고 찾아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찾은 선생님 계세요. 그리고 제 친구도 보이드 시간만 되면 꼭 그 탭 있잖아요. 탭 잊어버려. 2번이나 잊어버렸는데 찾았어요. 2번이나. 그래가지고 그랬던 일도 있는데 전화가 왔어. 소연아, 야 진짜 이거 보이드 신기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물건을 2번 찾은 그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배우고 나니까 이제 이런 일도 있더라. 그러니까 보이드 시간에 잃어버린 물건은 보이드 시간에 찾을 확률도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드 시간에 누군가와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은 기억에 남지 않아요. 책을 읽어도 내 기억에 남는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 보이드 시간에 읽지 말라고. 그냥 가볍게 소설 정도나 이런 거 읽고 남지 않아도 되는 거 해라. 음식을 만들거나 세탁을 하거나 청소를 할 수 있지만 무언가의 방해나 산만한 마음으로 인해 그 일을 계속 못할 수도 있다. 보이드 시간에 하면 좋은 것들은
확실한 결과를 내지 않아도 좋은 것들, 아무 생각 없이 휴식을 취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재밌죠? 네.